자, 2022년 2월 12일 관심 종목 리뷰를 하기 전에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갈까 해요. ETF, 그러니까 요거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한국 ETF죠. 한국에 돈이 들어오는 걸 이걸로 알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삼성전자의 고점 이때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 EWI가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자, EWI 아까 이거 올리느라고 장난친다고 이거 올리느라고 했던 그거네요. EWI. 아유 씨, 이거 뭐야? 아유, 뭐지? 이게 통합으로 봐야 된다. 전화 깜짝 놀랐네요. 자, ETF를 보게 되면 블랙록 한국 펀드 EWI 3년 저하 뭐 이런 기사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코스피 지수 ETF EWI 주가의 의미심장한 움직임, 그러면서 20년 12월 4일 날 의미심장하다고 20년 12월 4일 날 이렇게 떴네요. 20년 12월 4일 날 ETF 자리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0년 12월 28일 4일 여기서 딱 저 아까 블로그에 쓰신 분이 여기 딱 했네요. 그리고 조정을 주다가 위로 쫙 올리고 계속 쌍봉 다중 봉 찍고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아직 코리아 ETF에 돈이 들어올 기미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그 바스켓으로 담는 자금들이 좀 늘어날 텐데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EWY는 이미지 검색은 안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쭉 볼게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GSE 천연가스 관련주죠. 천연가스 관련주는 좀 내리고는 있지만 이것도 한번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요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거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tradingeconomics.com이라고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바로 원유 가격, 브렌트유 가격, 근데 천연가스는 조금 조정세를 보이는데 이 TTF 가스 이게 유럽의 가스 지수래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바닥을 주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천연가스를 보게 되면 다시 올랐다가 다시 바닥을 잡고 요때랑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싱크가 딱 맞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을 하고 다시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GSE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도 한번 좀 관찰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GSE, 대성에너지 이런 가스 종목들이 이렇게 어저께 시세를 좀 괜찮게 줬었어요. GSE의 가격 전략 조정일 때 들어가서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궁금하신 분은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지금 좋은 자리를 주고 있고요. 종가 지수로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종가 단순으로 봐서 단순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종가로 단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종가 지수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바꿔보죠. 오늘 뭐 주말인데 단순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 정도 가격 나오네. 61선은 여기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가 다시 지수를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다 메인으로 보고 있고 석유가 소강 상태다.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지금 러시아가 소강 상태니까 조정이 되는 걸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까 봤던 요 차트를 볼까요? WTI를 볼게요. WTI를 보게 되면 원유 선물 이거 아니잖아. WTI 이렇게 여기로 가서 원자재에 가서 그럼 여기 WTI 나와요. WTI를 딱 보게 되면 아까도 이 전 영상에서도 이걸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일봉으로 가게 되면 이 상승 밴드 안에 있다. 하단을 찍었고 위로 올렸죠. 하단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거보세요. 이런 식으로 거보게 되면은 이게 맞겠네요. 이렇게 줄을 거서 이런 식의 밴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상승 밴드.
이런 식의 상승 밴드가 나오죠. 이걸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더 나오게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요 하락선을 터치를 하고 지지를 하고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애들 바닥권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이 끝난 종료한 이후에 원유가 일봉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기대를 해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요 상승 종목에서도 보게 되면 아까 한일단조까지 했잖아요. 근데 쭉 보게 되면 GSE, 이지바이오 이런 농업이죠. 그리고 뭐 JTC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쭉 이러면서 삼화알루미늄, 대환유화는 뭐 석유 제품인데 이거 어저께 뭐 불났다면서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불났다면서요. 요거에 대한 이슈로 오르는 걸 수도 있겠고요. 요거는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저랑 단톡방에 있던 분들은 아주 잘 아시는 종목이죠. 15,000원대에서 여기서 15,000원이 뭐야 이거. 요 가격대. 이거 뭐 권리락 있었나? 아무튼 요 가격대에서 쫄지 말고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원유 관련주로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에너토크는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죠? 이거 원전 관련주고요. SGC 에너지가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내려오길 정말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죠. SGC 에너지도 이런 자리인가? 이 자리에 어디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은 상한가를 갔죠.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들, 이거 차트를 한번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올렸다가 이런 거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상승 주고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밑으로 쭉 빠지는 게 정상이고, 다시 올라와서 이 전에 매물 소화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매일 시세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선 오늘 상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거 제 지인 중 저랑 친한 지인들은 들고 계세요. 예. 농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톡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달쯤에 요때 식량주들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쭉 올라갔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도 중장기로 가지고 갈 분들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도 시세를 매일 주고 있죠. 거의 매일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자리는 이런 자리고요. 그리고 식량,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조정이라고 끝이냐? 이거 차트 길게 보면 뭐 이게 바닥권이죠 거의. 자, 팜스코 여기도 시세를 주고 있고요. 어저께도 시세를 고가는 뭐 얼마야? 2.66%고 말씀드린 자리는 이런 자리였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자리 이런 자리들 기억나시죠? 절대 위로 따라붙지 말고 내려오면 잡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홀딩스도 물려있다 어쨌다로 요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월 말이죠. 처음 방송했을 때 계속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윗꼬리는 물론 미래생명자원처럼 위로 확 올라간 다음에 뭐 확 상한가 가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뭐 현실은 매물대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래생명자원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확 올려버려서 부럽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이후에 매물 소화하고 올려버리고. 자, 이지홀딩스도 상한가를 갔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어저께 근데 이거 전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일도 못 봤어요. 그냥 뭐 일하느라고 신경을 전혀 못 썼고, 팜스토리도 보시라고 1월 말 요때 말씀드렸잖아요. 1월 말에 말씀드린 자리가 뭐 지금 뭐 남부럽지 않죠. 자, 흥국 F&B는 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우양도 차트를 계속 좋게 만들고 있고요. CJ 프레시웨이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것도 요때 말씀드리고, 요거는 눌림목이다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올랐는데 여기에 있는 매물을 맞고 지금 소화 중이죠.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지켜주는지, 저는 요 가격대를 지켜주면은,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은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고가권인데 이렇게 보면은 전혀 고가권이 아니라는 거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장기로 괜찮다고 말씀드린 CJ제당, 바른먹거리, 풀무원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여기를 계속 바닥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자리가 고민되는 그 종목군이 그 원격 의료죠.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타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이 윗꼬리가 제가 매도하는 라인들을 계속 주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뭐랄까 저는 이쪽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사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사고 손절을 요 정도 라인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손절은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프트센은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좋은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날 마지막 방송을 했잖아요. 요때 시세를 줬고요. 그다음에 유비케어도 요때 시세를 줬죠. 그리고 이틀 동안 안 좋았는데 3일 전에는 분명히 시세를 줬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이때 복잡하노. 비트컴퓨터도 3일 전에 시세를 줬고요. 이지케어텍은 자리를 좋게 만드는데 얘는 밑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원격 의료 말고 무슨 다른 재료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꺼 하자 노래 부르면서 얘기했던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저께 3일 전에 시세를 되게 좋게 줬었죠. 그런데 얘는 좀 약간 별론가 하고 저는 관종에서 지웠던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문제 있는 인성정보 얘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실적은 사실 별로예요. 그리고 얘네 최대 주주가 S넷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인가 정근당인가 하여튼 뭐 되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키트 애들이 매일 시세를 준 듯 아닌 듯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양봉을 드디어 훼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마시스도 좀 내렸죠. 자, 그 다음에 3일 전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를 가더니 고가권으로 18%까지 상승을 줬었죠. SV 인베스트먼트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역시 3일 전에 시세를 줬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IPO 관련주들이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2월 8일 날 영상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좀 리스크를 갖고 말씀드렸듯 늘 요즘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조금 스윙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거죠. 100만 원을 샀으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50 정도를 분할을 매도를 할 수는 있으나 50 정도의 물량은 쭉 가져가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다른 종목들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산다면 아예 50만 원어치만 사서 짧게 트레이딩으로 먹고 빠지는 그런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어도 말씀드렸었죠. 3일 전에 시세를 줬었어요. 바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글쎄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신일전자도 말씀드렸고 뭐 컴퍼니 K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좀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도 새로운 IPO 관련주라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시세를 주고 지금은 추세를 깬 모습이에요. 추세를 깼다? 아니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약간 조심을 해줘야겠죠. 물론 월요일장에 어떻게 때나 달라서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 장기로 보면 이거 매집 구간이거든요. 매집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근데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까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너무 급하지 않게 보시고 하락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대성 파인드진터 이런 애들도 3일 전에는 다 시세를 줬는데 그때가 지수를 보게 되면 어떻죠?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2, 3일 전 요때가 거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기술적 반등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여졌죠. 3일 전쯤 요때가 이때 이 캔들만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이거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때도 지인분들한테는 매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올라 버리고만 이러면 사실 장 마감할 때 별로 이렇게 정리할 게 없어요. 할 말도 없고 뭐 올라갈 수도 막말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뭐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기 뭐 하잖아요. 자, 그렇고요. 한네트도 이거 지수구나. 자, 볼게요. 주식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21선 대응하면 되고요. 21선 깼으니까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보고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관련 농업 관련으로 해서 시세가 나왔죠.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부가 매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오르니까 열받겠죠. 그렇죠. 근데 다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더 열받게 이날 팔았어요. 이날 팔고 좀 조정을 주면 사볼까? 21선 조정 주면 사볼까 했었는데 제가 이날은 본업 때문에 장을 전혀 신경 못 써서 못 샀습니다. 만약에 제가 현장이 아니라 HTS 앞에 앉아 있었으면 이때 아마 거의 95%의 확률로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매도하고 못 샀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종목들은 많아요. 매일매일 관심 종목은 나오고 매일매일 시장은 바뀌고 매일매일 이슈가 있는 거라서 뭐 놓치면 놓치는 건데 저는 뭐 여러 종목들을 항상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없나요? 돈이 없지. 자, 한일사료도 시세를 줬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쪽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전쯤에 여기서 다 알루미늄 코리아 그러면서 다 막 이때 말씀드렸죠. 원자재 관련주들 고가가 13%가 나왔었네요. 요게 좀 짧아 보이겠지만 그래도 13%예요. 1년에 13% 버시는 분도 별로 없을걸요. 자, 조일알루미늄은 시세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삼화알루미늄은 시세가 많이 나왔었죠. 이때도 시세가 고가가 12%였고 어저께 종가는 6%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메탄올, 에탄올 말씀드리면서 창의 에탄올은 여기를 지지하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를 지지였나? 이건 그때 다 단순으로 말씀드렸었죠. 이거 볼게요. 요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단순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단순 맞나? 이렇게 이게 장기평이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장기평을 돌파하고 지지하면 보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기평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다시 지수로 바꿀게요. 변동성이 심한 자이고 급박한 장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중에 또 무학이 있었죠. 무학은 어저께 무려 상한가를 찍고 종가가 28%까지 찍고 종가가 25%에서 끝났어요. 조정이었는데 5일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런 건 에탄올, 메탄올 그리고 에탄올, 메탄올 가격도 있지만 소주죠. 무학하면 소주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관심 종목을 갖다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기업 지주 시세가 아직 덜 나왔어요. 그런데 목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관련주는 이건산업, 이건홀딩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런 철강주들도 시세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시세가 다들 나왔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루 이틀 보실 거면은 원자재 관련주들 뭐 하루 이틀 보셔도 되고요.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 합니다. 동양 에스텍, 뭐 한일, 철강 등등 시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틸 어저께 고가가 그저께 고가가 23%까지 나섰죠. 휴스틸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제가 디테일을 다시 한번 보긴 할 거지만 제 관심 종목들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주말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리오프닝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건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영상으로 만들 여유가 있다면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관중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금리 인상 관련주들, 보험주들이 쭉 이게 있잖아요. 모습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